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단원 162페이지 보시면 소단원 세 번째 시간이죠. 소단원 세 번째 음식물의 여행, 소화와 흡수라고 써 있죠.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은 소화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영양소 검출 4종 세트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 중에서 두 가지 체크를 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요. 녹말과 포도당이 있었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네, 녹말, 포도당. 이 두 가지 검출 실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입에서의 소화를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녹말은 어떤 용액을 썼었죠? 네, 맞아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 용액. 그 반응 이름을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그랬죠. 아이오딘 반응. 네, 그래서 녹말에다가 아이오디나칼륨 용액을 넣으면 무슨 색깔로 변한다? 네, 맞습니다. 청람색으로 변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청람색. 녹말이 있으면 청람색으로 변한다. 네, 두 번째, 포도당이죠. 네, 포도당은 무슨 반응이었냐면, 네, 맞습니다. 베네딕트 반응이었어요. 베네딕트 반응.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을 해주면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네, 맞아요. 황적색이었죠. 황적색. 네, 요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오늘 입에서의 소화까지는 쉽게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선생님이 잠깐 써놨는데 오늘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냐면 네, 소화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소화가 뭔지, 그 다음에 소화 효소가 뭔지. 지금 왼쪽에 지금 선생님 지우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왼쪽에 보시면 소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화 효소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소화 과정, 입에서부터 소화 과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소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소화 단계가 있는데 네, 입에서 그 다음 가는 곳이 식도, 그 다음이 위예요. 그래서 오늘은 위에서의 소화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왼쪽으로 오겠습니다. 왼쪽 교과서 162페이지 펴셨죠? 네, 교과서 162페이지 보시면은 학습 목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학습 목표 첫 번째 학습 목표 보시면은 음식물이 소화되어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했지만 소화가 뭔지 일단 뜻을 알아야 되겠죠. 음식물이 소화되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소화 효소의 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소화가 뭔지, 소화 효소가 뭔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 녹말에 침이 작용할 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녹말에 침. 여러분들 지금 입속에 침이 고여 있을 텐데 이 침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요. 교과서 162페이지. 네, 교과서 162페이지 보시면 소화에 대한 뜻이 나와요. 162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지금 소화의 뜻이 뭐냐면 음식물 속에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영양소를 작게 분해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제일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네, 맞습니다. 소화라고 합니다. 제일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한다. 선생님 잠깐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영양소가 너무 크기가 커요. 너무 크기가 커서 세포 안으로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잘게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잘게. 그렇게 잘게 잘라주는 과정, 분해해주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소화라는 말을 써요. 소화. 그러면 잘게 분해시켜주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렇게 잘게 분해시켜주는 무언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네, 소화 효소라는 말을 씁니다. 소화 효소. 되셨나요? 소화와 소화 효소가 뭔지 아셨죠? 영양소는 너무나 커가지고 이거를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가장 작게 분해하는데 그 분해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게 분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이름이 소화 효소입니다. 네, 되셨나요? 그러면 왜 잘게 분해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왜 잘게 분해하는지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교과서 162페이지 아래 그림에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화면을 띄워놓은 거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영양소는 굉장히 덩어리가 커요. 지금 여기 움직이는 이 덩어리들 보이죠? 네, 영양소가 굉장히 큰데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 돼요. 세포는 이렇게 세포면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과를 해서 이 세포 안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이 영양소는 산소가 영양소랑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 호흡할 때 배웠죠. 호흡 기억나시나요? 네, 양분과 그 다음에 양분 플러스 산소.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호흡이었냐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호흡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물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냐면 네, 맞아요. 기억나네. 이산화탄소가 나왔었습니다.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식물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포에다가 양분하고 산소를 넣어줘야 돼요. 양분하고 산소를 넣어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세포막, 지금 여기 보시면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죠. 네, 이 세포막을 이 영양소가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잘게 잘라줄 건데 잘게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게끔 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지금 이렇게 통과하는 그림이 보이죠. 네, 이렇게 잘게 분해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화 효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잘라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지금 잘라서 해서 최종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잘라줍니다. 되셨나요? 네, 이게 소화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세포막까지 세포를 설명을 해줬어요. 네, 소화 효소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정리하면은 네, 소화는 무엇을 소화라고 한다? 네, 작게 분해 과정이에요.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 효소는 네, 맞아요. 분해하는 물질이에요. 분해해주는 물질, 분해하는 물질. 네, 분해하는 물질이 소화 효소입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소화 과정을 볼 건데 이 소화 작용을 담당하는 소화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이 소화계였죠. 네, 소화계는 지금 보시면은 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네, 입으로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씹어줄 거예요. 그걸 저작작용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소화 효소가 관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관여하는 거 아니고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부분은 소화 효소가 관여하는 소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부분은 화학적 소화가 되겠습니다. 화학적 소화예요. 네, 소화 효소가 관여하는 소화를 화학적 소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씹어줄 건데 저작작용이라는 말을 써요. 네, 열심히 씹어주고 그 다음에 혀가 음식물을 섞어줄 건데 누구랑 섞어주냐면 네, 맞아요. 침이 고이는 거 느끼죠. 그래서 침과 섞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은 식도를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입에서 식도로 이렇게 내려올 건데 여기 이 부분도 식도가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네,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보내 줄 건데 여기서도 화학적인 소화,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도달하는 곳은 어디냐면 위예요, 위. 음식물이 도달하는 부분은 위. 그 다음에 위에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소장으로 내려와요. 여기 지금 구불구불 있죠. 네, 구불구불 있는 부분이 소장이에요. 네, 지금 여기 구불구불 있는 부분이 소장이고요. 그다음에 소장을 통과한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위 다음에 소장 다음에 대장. 네, 이렇게 소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소화 과정. 그러니까 소화된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 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 그다음이 식도. 그다음이 어디다? 네, 맞아요. 위. 그다음 과정은 소장. 마지막 대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입과 위에서의 소화까지 선생님이랑 진도를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은 네, 소화작용을 담당하는 소화계 162페이지입니다. 네, 소화작용을 담당하는 소화계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소화관과 그 다음에 소화액을 분비하는 부분이 있죠.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은 침샘. 여러분들 입에 침이 고이는데 거기 그 입에 고이는 침은 침샘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소화액이 분비되는 곳은 간, 쓸개, 이자입니다. 되셨나요? 네,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교과서 163페이지 보시면 이제 입안에서의 소화부터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입안에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잘게 씹어주는 거는 기계적 소화라 그랬죠. 저작작용에 의한 기계적 소화. 그 다음에 혀가 이렇게 잘 섞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입에서의 소화에서 이거 말고 침에서 뭔가가 소화를 시켜주는 것 같은데 잘게 분해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네, 선생님이랑 실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말에 침이 작용할 때 일어나는 변화로 입안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험복, 증류수, 묽은 녹말 용액,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베네딕트 용액, 스포이트, 시험관, 비커, 온도계, 핫플레이트, 실험용 장갑, 보안경을 준비합니다.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2, 3분 뒤에 뱉어 침 희석액을 만듭니다. 2개의 시험관 A, B에 묽은 녹말 용액을 6ml씩 넣은 후 시험관 A에는 증류수를 2ml 넣고 시험관 B에는 침 희석액을 2ml 넣습니다. 35에서 40도씨의 물이 담긴 비커에 두 시험관을 10분 정도 넣어둡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시험관 C와 D를 준비하여 시험관 A 용액의 반을 시험관 C에 넣고 시험관 B 용액의 반을 시험관 D에 넣습니다. 시험관 A, B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넣어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시험관 C, D에 베네딕트 용액을 넣은 후 물이 담긴 큰 비커에 넣고 가열하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증류수만 넣은 시험관 A에서는 아이오딘 반응 결과 청남색으로 변하였고 침을 넣은 시험관 D에서는 베네딕트 반응 결과 황적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증류수만 넣은 시험관 A에서는 녹말이 분해되지 않았으나 침 희석액을 넣은 시험관 D에서는 녹말이 당분으로 분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침은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봤죠? 네, 지금 이 실험 영상을 보시면은 두 세트를 만든 거예요. 네, 보셨죠? 지금 보시면은 실험이 어디로 갔지? 네, 지금 보시면은 A와 B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침 희석액을 넣었죠. 네, 침 희석액을 A, B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었냐면 네, 맞아요. 녹말 용액을 6ml씩 다 넣었습니다. 지금 A와 B에다가는 똑같이 묽은 녹말 용액, 그 다음에 침 희석액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몇 도에다가 담갔냐면은 35도에서 40도씨의 물에다 담갔어요.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온도가 사람 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5도에서 40도씨의 물에 담긴 비커에 10분 정도 놓고요. 그 다음에 비커 C와 D에다가 동일 양을 넣었죠. 그래서 A, B 한 세트,
CD 한 세트, 두 세트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AB에다가 뭐를 넣어줬냐면, 네, 맞아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넣었죠. 지금 갈색 보이죠?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AB에다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CD는 뭐를 넣었어요? 네,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어요.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서 밑에 보시면은 하늘색으로 보이죠? 하늘색. 청색을 띠는 게 베네딕트 용액이었죠. 그래서 가열을 해줬습니다. 가열했을 때 색깔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 D 교과서에다가 쓰셔야 되는데요. 네, A, B, C, D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A는 청남색 색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B는 변화가 없고 C는 변화 없고 D는 황적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 B를 보시면 일단 네, 펜으로 써볼까요? 네, A와 B를 보시면은 묽은 녹말 용액에 증류수를 넣었을 때는 청남색이에요. 그러니까 녹말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죠. 아무런 변화가 없이 녹말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침 희석액을 넣었더니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녹말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침이 녹말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 B만 비교를 했을 때 침 희석액은 녹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녹말을 뭔가로 변화를 시키든 어쨌든 녹말이란 존재를 사라지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네, CD 보겠습니다.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더니 변화 없었고요. 증류수를 넣었을 때 녹말 용액에다 증류수를 넣은 거에 베네딕트 용액 변화 없죠. 당연하죠. 지금 베네딕트는 누구랑 반응하냐면 포도당이랑 당분이랑 반응하는 용액이었기 때문에. 근데 칠미석액을 넣은 쪽에 보니까는 황적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네, 침에 의해서 포도당, 당분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거는 침에 의해서 녹말이 무엇으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냐면 네, 맞습니다. 당분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네, 교과서 1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안에서의 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피셨죠? 네, 지금 입을 거쳐서 어디로 왔죠? 네, 다시 펼쳤습니다. 네, 첫 번째 입안에서의 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는데, 방금 여러분들이 본 실험을 보시면은 침에 무언가가 들어있는데 녹말을 무엇으로 변화를 시켰냐면은 네, 맞아요.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를 했죠. 그래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그 분해하는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은 소화효소라고 하는데 침 속에는 어떤 소화효소가 들어있냐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침샘에서 분비된다라고 나와 있죠. 혀 및, 귀 및, 턱 및. 지금 보시면 여기 침샘들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군데 보이죠? 혀 밑에, 귀 밑에, 턱 밑에 침샘이 있는데 여기서 분비되는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녹말, 여러분들 광합성 할 때 배웠었죠? 네,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바로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긴 사슬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게 녹말이었죠. 침 속의 아밀레이스가 이 녹말을 끊어줄 거예요. 분해시켜준다.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줘서 이렇게 엿당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가 입안에서의 소화예요. 녹말은 탄수화물이었죠. 네,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이었어요. 그래서 입안에서는 탄수화물의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여러분들 고기도 먹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튀김류도 먹었을 거고요. 버터, 땅콩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열심히 이로 씹어주기는 하지만 화학적인 소화는 탄수화물만 일어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잘게 씹어서 그대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보낼 겁니다. 네, 두 번째 위에서의 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의 소화 보시면 입에서 삼킨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서 위로 이동을 해요. 지금 위를 보시면은 네,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근육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 쭈글쭈글 주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주름 있는 사이사이에 주름에 뭐가 있냐면 위샘이 분포를 해요. 그래서 이 위샘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위액이 나오게 돼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열어보면은 잠깐만요. 또 지워야 되겠다.
네, 여기 다시 열어보면은 네, 위샘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주름이 많고 지금 여기 위샘들이 보여요. 지금 여기 있는 위샘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위액이 분비가 됩니다. 그 위액에 뭐가 들어있냐면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고요. 소화 효소는 잘게 끊어주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와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위액에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와 염산이 들어있고요. 이 염산의 역할은 펩신을 도와줘요. 펩신이 잘 분해를 할 수 있도록 펩신의 작용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살균 작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세균을 죽이는 작용, 염산. 그 다음에 펩신의 작용을 도와준다. 펩신이 무엇을 하는 물질이냐면 네, 단백질을 끊어주는 물질이에요. 단백질. 네, 지금 밑에 보시면 단백질이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교과서 16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길게 연결이 돼 있어요.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간중간 끊어줄 거예요. 누가? 네, 맞아요. 펩신이요.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염산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중간중간 이렇게 분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는 뭐가 잘게 분해되고 있는 중이냐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만 위에서 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화가 안 일어난 거, 잘게 끊어지는 과정이 안 일어난 거는 누가 남았냐면은 지방이에요. 네, 위까지 내려왔을 때 지방은 끊어짐이 없고요. 열심히 이로 씹어준 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어디서 소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소장에서 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소장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165페이지 소장이 나와 있죠. 이 소장,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한다면 소장에서는 세 가지의 소화가 전부 다 일어나요. 지금 탄수화물은 어디에서 먼저 한번 일어났냐면 입에서. 그 다음에 단백질은 위에서 한번 일어났죠. 그 다음에 소장에서 한번 더 일어나고요. 소장에 와서야 분해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지방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소장에서의 소화, 그 다음에 흡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지 3페이지 피도록 하세요. 학습지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목표 첫 번째 보시면 음식물이 소화되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누구의 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소화효소죠. 소화효소. 이제는 여러분들 뜻 알아야 돼요. 소화와 소화효소의 뜻. 그 다음에 녹말에 침이 작용할 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오늘의 배움 목표 두 가지였어요. 네, 밑에 배움 활동 보시면 소화에 대한 뜻이 나와 있죠. 음식물에 들어있는 누가? 네, 영양소가 몸에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되는 과정을 말한다.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에너지를 얻으려면 소화가 일어나는 까닭, 세포막을 통과할 정도로 작게 분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양소 자체는 크기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관. 소화계가 나와 있죠. 기관계 중에서 소화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소화작용을 담당하는 기관계가 소화계입니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등으로 구성되며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통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화관이죠. 소화관. 아이고, 소화관이에요. 그 다음에 소화관에 연결되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소화액을 분비하는 침샘, 간, 쓸개, 무엇으로 구성된 소화샘. 세 번째 들어갈 말은 네, 이자죠. 이자였어요. 이자.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입에서의 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음식물을 씹어 잘게 부수고요. 혀는 음식물이 침과 잘 섞이도록 합니다. 이거는 기계적 소화고요.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 속의 소화 효소, 화학적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효소. 네, 아밀레이스였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갈 말은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가 음식물에 들어있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중간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엿당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위에서의 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에서 삼킨 음식물은 식도를 거쳐 위로 이동했죠. 위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 모양이고요. 안쪽 벽에 주름이 많고 위액을 분비하는 위샘이 분포하고 있었어요. 위샘에서 분포하는 위액은 펩신과 염산으로 돼 있죠. 펩신은
소화 효소예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무엇을 분해했냐면 네, 단백질이었죠. 단백질을 중간중간 끊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중간중간 끊어주는 역할. 네, 염산은 누구의 작용을 도와주냐면 펩신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펩신이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펩신의 작용을 도와주고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다른 말로 살균 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에서의 소화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장에서의 소화, 그 다음에 마지막 소화와 흡수 중에 마지막 흡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